네, 안녕하세요.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입니다. 우리가 연세 드실수록 관절 때문에 내지는 이제 혈액 순환 때문에 이제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음식을 줄여봐도 또 운동을 늘리자니 몸이 힘들어서 참 실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노인 비만은 사실 젊은 사람들 살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근육량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단백질 섭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제 이 환자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약 치료하고 침 치료를 병행한 분이시긴 한데, 이분의 이제 식이 관리를 저희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안내하는지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 식이 관리에 저희가 오늘 안내해 드린 거를 좀 접목해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우선 식단 관리의 큰 원칙 6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라입니다. 식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몸에서는 영양소가 균형 잡히게 규칙적으로 들어와야 긴장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사실은 미용보다 더 중요한 게 생존입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좀 불규칙하게 들어오면 언제 다시 음식이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소모하는 쪽보다는 저장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과의 약속, 신뢰를 잘 쌓기 위해서는 식사를 반드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 끼니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우리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드셔야 되는 단백질 안내해 드렸죠. 네, 그런 단백질의 반찬, 우리가 계란, 두부, 생선, 그 다음에 살코기, 소화장애 없으신 분들은 뭐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을 매 끼니 하나에서 2가지는 꼭 들어가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육이 잘 유지가 되고, 또 근육이 잘 유지가 돼야 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지방 연소도 더 잘 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바로 염분을 줄이자입니다. 제가 혀 다이어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미각이 또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 부종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에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시작한다 하면 1, 2주 정도는 조금 드셨을 때 맛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간이 좀 내려가거든요. 간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좀 식사를 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저희 환자분들이요, 요즘은 방울토마토의 그 단맛도 느껴져요, 블루베리의 단맛도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꼭 염분을 줄여서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소화장애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통 우리 현미, 맵쌀 100%로 드시던지 밥을, 아니면 나는 원래 좀 더 밥을 좀 충분히 많이 먹는 게 더 좋다, 나는 밥 양이 원래 많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노란 콩을 섞는 것을 권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현미의 맵쌀도 그렇고 우리가 노란 콩도 그렇고 GI 지수라고 해서 혈중의 혈당이 천천히 오른 대표적인 음식 2가지 중에 2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거가 우리가 비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뇨,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할 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미 맵쌀과 노란 콩을 섞어서 드시는 밥을 권합니다. 5번째는요, 매 끼니 식사하실 때 우리가 진한색 쌈채소 있죠? 쌈채소를 5장에서 한 6장 정도 드시기를 권하는데, 대신 이때 쌈장을 안 하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쌈장이 들어가면 염분이 올라가요. 우리 보통 반찬을 하실 때 이미 거기 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쌈에 밥 드시고 쌈장 대신에 기존에 있는 뭐 멸치볶음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기존 해놓은 반찬을 올려서 쌈장 대신에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영양소도 더 좋고 염분도 조절이 잘 돼서 다이어트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바로 찬물 안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물이 들어가면
이 대사에 있어서는 좀 정체를 더 일으켜요. 물론 사실 몸에 열도 많고 대사도 잘 되고 이런 젊은 분들은 막 찬물도 많이 드시면서 운동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사실 몸에 체내 열은 더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찬물 드시는 것은 저희가 비만 치료할 때는 금합니다. 네, 저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에게요, 이렇게 큰 원칙 6가지를 말씀드리고 본인이 먹고 있는 이런 일상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고 힘들지 않게 이 식단이 잘 정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본인이 먹고 있는 식단 안에서 조금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셔서 좀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동안 11.5kg를 감량하신 환자분의 식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의 식단 한번 볼게요. 저희가 대원칙 6가지를 다 안내를 해드리지만 사실 첫 주부터 다 잘 지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환자분도 아침에 빵을 드신다거나 좀 빼먹는다거나 그냥 빵이랑 과일로 때우신다거나 이런 날들이 이제 줄여나가는 게 저희가 목표겠죠. 그래도 그 다음에 먹으시면 청국장, 그 다음에 계란 2개, 아침에 계란 2개, 그 다음에 쌈 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닭곰탕 이렇게 드셨네요. 뭐 계란 2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몇 끼니에 좀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마 주말에는 좀 새우가 들어오셨나 봐요. 자꾸 새우튀김, 가래떡에 새우튀김 해서 좀 이렇게 튀김이랑 이번엔 떡을 조금 많이 드셨었어요. 한 달 후 식단을 한번 봐볼게요. 한 달 후 식단을 보시면 아침에 토마토, 부추, 계란 볶음, 네, 뭐 꼬막 비빔밥, 토마토, 계란 볶음, 네, 새끼 그래도 다 단백질 조금씩 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식사하실 때 노란콩, 현미밥 이렇게 잘 챙겨 드시네요. 그리고 반찬 드시고. 그다음에 꼬막 비빔밥 드시고 노란콩 현미밥에 고등어구이 이렇게 드셨어요. 그다음에 토마토, 양배추, 당근 계란찜. 그다음에 샤브샤브. 그다음에 노란콩 현미밥하고 반찬.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새끼 식사에 가능하면 종류별로 단백질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네, 이때도 볼까요? 아침은 닭가슴살, 점심에는 시래기 나물밥, 저녁에는 닭가슴살하고 계란 하나. 네, 뭐 간식으로는 토마토, 샐러리 이런 식으로 챙겨 드셨죠. 또 한 달 걸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노란콩 현미밥 기본으로 하시고 계란 후라이 드시고 점심 때 닭가슴살, 저녁에는 닭고기에다가 단호박. 그다음에 뭐 토마토 스크램블 드시고 닭가슴살 샐러드, 토마토 스크램블 드시고 점심에는 노란 콩 현미밥 드시고 저녁에는 김밥 이렇게 드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새끼에 단백질을 좀 더 드시고 아니면 담백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 달 것도 한번 볼까요? 아침 닭가슴살 야채 샐러드 드셨고 점심에는 감자만 드셨네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야채전하고 삶은 계란. 근데 지금 보시면 초반보다 약간 식사량이 준 느낌이 느껴지시죠? 네, 실제 이렇게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이 안정이 되면서 전체 식사량이 조금 점차 약간 줄고 이렇게 안정이 돼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때 보시면 뭐 소고기 수육 드시고 점심에는 낙지 볶음 덮밥, 그다음에 저녁에는 삶은 계란하고 토마토 이렇게 드셨네요. 또 일요일 날 보시면 뭐 소고기하고 오징어, 쌈 야채에 삶은 계란 드셨고 점심 때는 삶은 계란하고 그릭 요거트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삶은 계란하고 참치캔에다가 모듬 야채 해서 같이 드셨어요. 참치캔도 단백질 식사 하실 때 쌈으로 드실 때 좋은 단백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식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지치지 않고 잘 챙겨 드실 수가 있거든요. 또 다음 달 한번 볼게요. 보시면 뭐 양파, 표고, 닭고기, 닭가슴살 볶음 드시고 두유 드시고 그다음에 점심에는 야채 에그 샌드위치 드시고 떡 드시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참치랑 햄을 상추 쌈 해 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밥이 없죠. 네, 이렇게
참치랑 햄을 좀 충분히 해서 야채랑 드실 때는 저녁에는 탄수화물 조금 빼셔도 됩니다. 뭐 아침에 삼계탕 찰밥해서 드시고, 점심엔 코다리, 저녁에는 토마토랑 구운 계란, 비빔국수 조금 드시고, 네. 또 뭐 금요일 한번 볼까요? 아침 뭐 오리고기 야채쌈 드시고, 그다음 점심 때는 그릭 요거트 드시고, 저녁에는 계란하고 야채 김밥.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매 끼니에 영양 잡힌 단백질과 야채가 잘 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이 환자분이 이런 식이 관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환자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86.6에서 75.1로 전체 체중은 한 11.5kg 정도 감량하셨고요.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골격근량은 한 23.2에서 22.2로 한 1kg밖에 빠지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지방은 44.4에서 34.9로 한 9.5kg가 다 지방으로 빠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에 굉장히 좋은 결과죠. 그리고 근육량을 보면 우리가 보통 체수분이 31.3에서 29.6으로 한 1.7kg 정도가 빠지셨는데, 그러면 보통은 골격근 양이 초반에 좀 빠지는 것처럼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끼니 단백질 식사 잘 챙겨 드셨죠? 네,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체력이 좋아지니까 뭐가 늘죠? 활동량이 늘죠. 그래서 단백질 식사를 매 끼니 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운동량이 증가되면서 지금처럼 오히려 근육 생성이 좀 더 되니까 전체 골격근 양의 차이는 한 1kg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체지방률인데요. 체지방률이라는 게 바로 이 근육량 대비 지방량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너무 이 체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중만 빼려고 하시다 보면 이게 근육이 빠지는 건지 지방이 빠지는 건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실 때는 이 체지방률이 잘 내려가고 있나를 보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 끼니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렇게 뭐 먹으면 다 살 빠지지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식단을 자꾸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드시는 게 편하다고 하세요. 정말. 오히려 제가 조금 더 드셔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호르몬이 안정이 되면서 식욕 조절도 더 잘 되고, 단백질을 좀 충분히 드시면 우리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호르몬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만감도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식이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